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비스 연계 모르는 작품 총정리의 서울 1964년 겨울 작품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 잘 아는 작품이죠. 주제가 대단히 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지금 설명드릴 것이 아니라 이따가 작품 정리를 통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중요한 인물만 좀 설명을 해보면요. 여기 지금 내가 등장하는 1인칭 소설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사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지금 이 세 명이 중심이 된 소설인데요.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가 없는 인물들입니다. 이 세 명이 중요한데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인물 간의 익명성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부분, 자, 아는 각기 다른 방을 쓸 것을 주장하고 각각 다른 방에 묵는 장면이 있는데, 원래는 대체적으로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여기를 다 다룹니다. 원래는요. 제가 지금 밑줄한 이 장면 있죠? 근데 EBS에서는 지금 여기 장면을 다루었어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여기를 설명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밑줄을 해놨습니다. 소설은 길어. 말이 꼬였는데 소설은 길어요. 어디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은 사내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죠. 장례를 지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돈을 다 쓰고서 이제 그날 밤 자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는 사내한테 무슨 일이 있을 것만 같아요. 그리고 안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안은 그게 귀찮았던 겁니다. 자기가 조금만 유도를 해주면은 이 사내가 자살하는 걸 막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냥 말아버려요. 서로에 대한 무관심, 이런 서로에 대한 무관심, 비인간성, 인간 소외,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작품에서 고발하고자 하는 그 당시 혹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현대 도시의 어떤 문제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작품 정리를 해보겠는데, 자, 지금 일단 제목을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서울이라는 대도시. 이 대도시 이미지 자체가 인간적인 유대가 별로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우리 옆집 앞집 밑에 아래 누구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1964년이라는 시간, 군사정권이죠. 산업화의 시기이면서, 자, 군사정권이고 산업화의 시기 각각 의미가 있죠. 군사정권이란 말 자체가 주는 억압의 이미지, 산업화 자체가 또 주는 어떤 인간 소외 현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죠. 자, 겨울 자체가 갖는 쓸쓸하고 황량한 느낌.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익명의 인물들. 이 익명의 인물들 3명인데 그 중에 나와 안이 먼저 등장을 하죠. 이 둘은 되게 웃겨요.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포장마차 같은 술집에서 둘이 술을 먹다 얘기를 주고받는데, 얘기를 주고받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파리가 뭐냐면은 진짜 날벌레 파리 있잖아요. 그런 식의 그냥 쓸데없는 얘기만, 그러니까 서로 피상적인 관심만 주고받는 사이임을 계속 보이다가, 그러다가 사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내한테 뭔가 좀 불쌍해 보이는 사내인데, 이 두 청년들에게 정말로 진정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인을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조가 되는 부분이 맨 마지막에 이제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 장면인데, 그때 나는요 동정만 해요. 그러지 말고 화투라도 사다가 놓을까? 그랬는데 얘가 싫다 그러니까 그럼 말고 이래요. 사실 큰 차이가 없는 놈이에요, 얘도. 그 다음에 아는요 그냥 대놓고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익명의 인물들 간의 관계들, 이런 제목의 의미들 다 포함해보니까 바로 좀 길지만 이런 주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산업화에 따른 물질화, 인간성 상실, 현대인의 소외의식, 소통의 부재, 이런 것들이 바로 작품의 주제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장면을 보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런 부분을 보세요. 저는 오늘 돈을 다 써버리고 싶대요. 여기 담겨있는 심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다는 것은 극심한 가난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시체를 팔아버렸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돈으로 바꿔버린 건데요. 굉장히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아니 말해요. 얼른 쓰세요. 이 새끼가 X새끼죠. 왜냐면은 위로를 해줘야죠. 어이구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러면서. 다 들은 얘기인데, 근데 자기 돈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거예요. 쓰든지 말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무관심하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배경 때문에 넣었어요. 이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작품이 처음 나왔을 때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안에 표현되어 있는 배경 묘사가 대단히 그 당시 독자들의 감수성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봤어요. 거리는 영화에서 본 식민지의 거리처럼 춥고 한산했고 여전히 소주 광고는 부지런히 약 광고는 게으름을 피워 반짝인다. 의인화되어 있는 걸 잘 기억하시고 전봇대 아가씨는 글쎄 그래요라고 웃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봤을 때는 별 느낌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세련된 배경 묘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보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묻는 게 사내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사내는요, 부조리에 대한 비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힘겨웠던 그냥 그런 사람이죠.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자, 2번 보시면 방향성을 상실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게 바로 이것을 상징한다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자신의 고뇌를 떨쳐버리려고 한다. 이건 4번이랑 5번이랑 함께 연결되어서 맞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번 성격이 다른 것은 정답이 5번인데 그 이유가요. 자, 1번, 2번, 3번, 4번에 있던 내용들은요, 아내를 판 돈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일인데 5번의 소방차는 전혀 관련 없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굉장히 기술설이지만 제가 정말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만,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문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적어도 EBS 책이나 아니면 연기규제 지금 우리 이모작에 있는 요것만이라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승원 선생님이었고요. 여러분 수능 대박을 기원합니다. 화이팅!